네, 반갑습니다. 1월 6일 토요일 종목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추울 때는 어떻게 해요? 집안에서, 따뜻한 집안에서 뭘 해야 되죠? 종목 진단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또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요. 한빛레이저, 그리고 빅텍, 뉴스테마 특징 종목은 HMM, 그리고 흥하해운, 인기검색 상위 종목으로는 에코프로비엠과 삼성전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종목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자, 알아보도록 하죠. 한빛레이저 먼저 알아볼까요? 요 놈은 신규 상장이죠. 네.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 뭐 크게 분석을 하고자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신규 상장은 일단 내가 공모해서 매수를 했든 아니면은 시장에 들어와서 매수하는 것은 이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장한 이후에 매매를 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고요. 공모 시점에서 공모를 받는 거 이거는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대부분은 보면 공모 주가보다 위쪽으로 올라서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량 즉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매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뭐 다른 거 업황 뭐 실적 이런 거 지금 이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이 아직 검증이 안 된 거잖아요. 검증이 안 되는 상태이고 또 이제 딱 시장에 상장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매도가 나옵니다. 즉 공모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여러분들도 공모를 받으셨겠지만 기관이나 또는 이런 외국계 쪽에서 당연히 뭘 받았을까요? 네. 물량을 받아왔을 거면 사전 뭐 물량을 먼저 체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받은 것들 그러면서 뭐 보호 예수를 거는 애들도 있을 거고 안 거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간에 일단은 공모 주가 시점으로 해가지고 공모 주식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기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무조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뭘 하고 싶어요? 팔고 싶겠죠. 얘네들이 뭐 장기 투자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신규 상장하고 나면 대부분 기관 매도가 나오든 외국인 매도가 나오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이 좀 생길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뭐 제가 공모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금요일날, 네, 매도를 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물론 이제 전날 종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보유해도 된다라는 어떤 전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음봉 자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라인대가 0%대까지 진행됐고요. 그 다음에 이 고가가 오늘, 29.86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9.86에서 0%면은 거의 30% 정도 변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그만큼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중에 매도를 쳤을 것 같은 느낌인데 만약에 장중에 매도를 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래쪽 꼬리 길게 달고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다지 형태의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위인지 아래인지 잘 모르겠다. 팔아야 될지 갖고 가야 될지 또는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오늘까지 이렇게 들고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장중에 이렇게 음봉이 길게 떨어졌었던 그 시점에서는 매도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팔고 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라고 한다라면 요거는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 일단 이런 다지 형태의 십자 캔들은 대체적으로 하루를 더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유리합니다. 다만 신규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물량이 좀 출회를 한다든지 또는 주가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매도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장세에서 이렇게 아래쪽
네, 이 주가 이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뭐 가격대로 친다라면은 지금 종가가 7,390원이네요. 7,390원에 마무리됐으니까 7,000원 이탈하지 않으면 네, 홀딩 하셨다가 7,000원 이탈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오래 들고 있을 만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서 시장에 상장했다고 하더라도요. 대체적으로 이 물량을 쏟아내는 부분들을 이겨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종목들하고 좀 다르게 시총이 1,500억이기 때문에 좀 작잖아요. 거래대금이 지금 4,200억입니다. 그럼 몇 바퀴 도는 거예요?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나요? 네. 손바뀜이 그만큼 일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팔아먹은 걸 다른 사람이 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라서 손바뀜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총을 지금 3배 네, 정도 앞지르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가 사실은 네, 이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 손탄 주식들은 변동성이 나올 때 대체적으로 좀 터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한다라는 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안 파셔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저 같았으면 아마 오늘 금요일 날 이렇게 팔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일단 들고 가셨다면 지금 이 종목 진단 듣고 계시는 분들은 갖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단 십자 형태의 캔들이기 때문에 안 팔고 넘어가셨다면 조금 더 지켜보고 월요일날 상황 보고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다음 빅텍 볼게요. 북한에서 또 해안포 발사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전쟁 관련주 뭐 북한과 엮여서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아니면은 뭐가 뭐 어떻게 돼서 군사훈련 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네 그런 갈등이 조장이 되면서 이 전쟁 관련주가 올라갔다? 그러면 그건 단기적 이슈입니다. 추가적으로 하루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절대로 따라가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전쟁이 날 것 같다라는 어떤 느낌 때문에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북한의 위협 때문에 뭐 이제 방위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거기서 수주가 늘어나고 뭐 수익이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매수하시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쟁 관련주들이 그동안 숱하게 그런 일들을 겪어왔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단기 상승에 그치고 또 거의 대부분이 되돌림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조금 네 전쟁 관련주들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장중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습이고 보통 이제 전쟁 관련주들은 힘을 잃은 지 좀 오래됐어요. 옛날에는 뭐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 뭐 했다 그러면은 그냥 막 상한가 들이받고 뭐 한 2, 3일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북한이 뭐 쐈다 그렇대? 네 그러고 그냥 말죠. 북한이 뭐 쏴든가 뭐 탭댄스를 추든가 엉덩이 춤을 추든가 뭐 그거는 지금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전쟁 관련한 부분에서는 조금은 네, 부담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근데 뭐 해외 쪽에서의 어떤 전쟁 이슈 때문에 네, 뭐 K 방산 관련해 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뭐 빅텍이 아니라 또 LIG 넥스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빅텍을 가지고서 수익을 내겠다 이런 생각은 조금 네, 뭐랄까 좀 부담스럽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상승해서 마감이 되긴 됐는데 추가 상승이 한 차례 정도만 나와도 네, 잘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월요일날 바로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네,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위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는 위쪽에 있는 매물대 5,000원대 넘어가면서 나오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포인트를 본다 그러면 지금은 4,600원 정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양봉이고 빨간색 거래량이 들어왔으니까 거래가 터지면서 양봉 나오면은 대체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본다면 네 요거를 이제 꺾고 내려가는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려갔을 경우에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4,600원 정도로 이제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600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종가 4,765원 여기 종가 이상으로 주가가 형성된다면 일단 좀 두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00원대 저항대가 있지만 아래쪽 종가도 지켜준다라면 즉 상승 흐름을 유지해 준다라면 굳이 지금 당장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가 나오면 상관없고요.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당장은 상관없지만 4,600원 이탈하고 내려간다 라고 한다면 매도 의견을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HMM 볼게요.
HMM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 전쟁 우려감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쪽이 아니라 해외 쪽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지지하는 예멘의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수에즈 운하 관문인 홍해가 막혔다. 자, 홍해가 막혔어요. 홍해가 막혔다. 예, 이 수에즈 운하 이쪽 홍해가 막혔다. 이거는요, 이 무역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피곤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없으면 다른 쪽으로 돌게 되겠죠. 그럼 뭐가 돼요? 거리가 늘어나죠. 비용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역량이 많아져서 뭐 물동량이 늘어나서 운임이 증가하면 참 좋은 소식이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상태로 접근이 되는 거라서 조금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한 달 동안 올라온 부분도 제법 있었고요. 흐름도 좋은 편이긴 한데 이게 뭐 조금은 아쉬운 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이거 HM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각과 같은 그 이슈도 좀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투자자들이 이제 뭐 홈슬라? 네, 뭐 테슬라 뭐 합성을 하고 얘기하는데 이 홈슬라 관련한 그런 부분이라고 해서 뭐 주가 무조건 올라갈 거다 하는데 그만큼 또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다행인 것은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됐죠. 하림 쪽이랑 해서 매각이 진행이 되면서 그래도 추세를 조금 전환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는데 이 이슈를 얼마만큼 잘 살리느냐가 종목의 반등을 연결해주는 모습이 좀 되겠습니다. 이게 12월 달 중반까지는 별 볼 일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살짝 들어왔다 다시 나가는 모습이긴 한데 이거는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쪽까지 충분히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 즉 18,000원이나 17,000원대 지지선이 있는데 거기까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것이 약간 부담되죠. 그 다음에 위쪽 라인대에서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서의 저항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19,000원에서 21,000원에 갇혀있는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업황이 개선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건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거든요. 뭐 계속해가지고 완전히 거기를 박살내는 그런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참고해 봤을 경우에는 이게 업황적인 부분으로 끌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매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끌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운임 증가라는 것은 글쎄요. 네, 주가를 장기적으로 지탱시키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추세를 바꾸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조정이 들어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 이 구간까지 좀 들어왔다가 조정이 지지가 되고 나가면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이 자리는 조금 불안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단 이 위쪽에서 노리려면 19,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9,000원 이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이탈이 된다면 18,000원 지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져요. 요 아래쪽 그 하단으로 다시 들어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의미가 없어지고요. 무조건 18,000원 이상에서 지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 위쪽에서 노리려면 19,000원 위쪽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추세적인 부분은 일단은 여기 크게 터진 음봉이 있잖아요. 이 자리를 무조건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2,000원대 이상의 주가 상승률 보여줘야지만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 매물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저거 소화시키지 못하면 시름시름 하면서 주가가 횡보하거나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뭐 팔아라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매수를 딱히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조정을 충분히 받아준다거나 아니면 기간적인 부분을 충분히 연결해 준다라면 또는 업황이 크게 개선된다라면 매수를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기는 하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고 싶다라면 비중을 조금만 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9,000원 1차적으로 그 다음 2차적으로 18,000원 보시고요. 22,000원에서 23,000원 넘어가는 자리를 꼭 체크하시면서 넘어갈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운주 하나 더 볼게요. 흥하해운.
흥하해운은 네, 석유 관련한 뭐 그런 부분도 좀 이슈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도 12월 달부터 충분하게 잘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지금 HMM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위쪽 라인대에서 지금 지지가 되면서 다시 상승하는 모습인데, 자, 추세가 얼마만큼 살아날 수 있을런지는 아직까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1월 4일 날 상한가 기록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물량이 좀 터지는 모습인데 제법 나왔어요. 그죠? 단기적 상승 이후에 이렇게 터지는 물량들은요, 추가 하락을 대부분 동반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래쪽 지지 라인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라인대가 이 상승이 시작됐었던 2,700원 구간, 그리고 최근 시점에서의 주가 상황도 나쁘진 않았다라고 판단됐을 때, 자, 그렇다면 단기 조정은 필수적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2,700원에서 2,600원 지지만 만들어준다면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HMM과 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업황이 완전히 뭐 좋아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특정 이슈에 의한 상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지지를 잘 만들어준다면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HMM도 그렇고 흥하해운도 그렇고 지지선만 잘 지켜주면 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자, 1차적으로는 2,700원 무조건 지지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2,550원 정도 되겠는데요. 이 정도 라인대가 지지가 되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는 2,550원 지지 확인하고 돌아서는 모습 확인됐을 때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추세선 보시면 아래쪽에서 양봉 따라붙는 거 보이시죠? 하락하다가 양봉 따라붙는 거요. 이런 형태가 나타났을 때 진행하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추세선 상단에 매물도 터졌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단은 단기적 조정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추세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2,400원 아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일단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요. 해운주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지금 단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승에는 조금 제한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고점 넘어갈 때까지 어떤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는지 좀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이슈가 조금 더 커지고 좀 더 뭔가 이건 들을 좀 끌어당기는 모습으로 간다면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네,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매물대에 대한 부분에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때마다 쏟아지는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신규 매수는 그다지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에 일단 기대면서 접근 포인트를 보시면 좋겠고요. 매수를 꼭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부 2,550원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 말씀 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언 볼게요. 2차전지 쪽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또 사람들이 중심을 좀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요. 무슨 일인데, 뭔 일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제 이 에코프로미엠에 대한 부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매수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내려갈 때마다 더 사야 한다 이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증권사 입장에서 계속적인 공격이 나오니까 또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요. 뭐 아무튼 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네, 논란의 주식이기도 하죠. 시총은 30조 원, 근데 실적은 따라가지 못하는 형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성장성 가지고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보기에는 조금 아쉽습니다. 실적이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성장성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미 주가에 반영했다라는 어떤 평가가 더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지난번 21년도, 22년도 이때와 같은 또는 지금 20년도 이때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한번 띄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격을 벌리고 나서 좁히는 작업들을 진행했죠. 이격 벌리고 좁히는 작업들.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조정에 대한 포인트가 좀 길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도에 상승하고 나서 2022년도 1년 동안 조정을 받았어요. 2020년도도 마찬가지죠. 상승하고 나서 이걸 좁히는데 거의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가 됐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라면 이 구간부터 시작한다면 아직도 내년 올해죠. 올해 하반기나 되어야지만이 조금 괜찮아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평선은 많이 수렴을 겪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좋은
어떤 시나리오가 형성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 보여지는 시점에서는, 네, 워낙 변수가 많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요, 뭐 반도체나 자동차 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부진했었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2차전지 쪽으로 매수가 좀 몰리는 형태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주도주의 섹터가 그렇잖아요. 2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쪽이 못 가면 이쪽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쪽이 또 조정을 받으면 이쪽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2차전지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나 자동차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간에 이제 이런 시속 게임 같은 그런 부분하면서 움직여주는 거고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요, 현재 시점에서 뭐 이렇게 재미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주가가 많이 고점 대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타났을 때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구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한 해법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지금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뭐 매도 의견 딱히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스로의 어떤 판단 좀 있기도 할 테고요. 아래쪽 지지라인이 25만원, 조금 더 여유있게 보면 20만원 정도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20만원 이탈하게 되면 매도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추가 상승에 대해서 뭐 50만원 간다, 60만원 간다, 저는 그런 거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모르겠어요. 뭐 스스로의 어떤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기대감을 크게 갖고 가지 마시고요. 계속 들락날락할 수 있다라는 거, 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많이 타고 갈 것이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좀 다르긴 하죠. 네. 현재로서는 조정을 조금 받은 형태라서 뭐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은 항상 좁히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렇게 시총 상위에 있는 이런 대장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필수입니다. 그래야지만 더 멀리 가거든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매도가 많이 쏠려요. 그런데 슬금 올라가면은 적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재작년 여름부터 해서 바닥을 잡아놓은 상태라서 이 시점으로 쭉 진행하는 모습들은 아주 괜찮은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실적 개선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들을 잘 살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 매수하기가 좀 껄끄럽습니다. 자, 지금 79,000원대 넘어갈 때도 매수하지 말라는 말씀 드렸는데 주가가 좀 들어와주면 좋겠죠. 75,000원 아래쪽, 지금은 저는 75,000원 아래로 노려가지고요. 뭐 73,000원, 74,000원도 좋고요. 아무튼 75,000원은 이탈해서 아래쪽으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냥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냥 올라가게 되면 별 수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 하시는 거고요. 신규 매수 생각하셨던 분들은 매수를 못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면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사자, 이것도 약간 리스킹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지선에 붙인 다음에 반등하는 연결로 가는 것이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라면 매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냥 보시는 거 아시죠?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아래쪽 떨어져서 75,000원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매수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고 신규 접근도 이럴 때 고민하셔서 접근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는 일단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위쪽으로 나오는 패턴에서는 매수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계신 분들만 홀딩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되게 단순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내려오면 매수, 그거 아니면 그냥 홀딩,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매도할 생각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 다 했나요? 네, 6종목. 한빛레이저, 빅텍, HMM, 흥하해운, 에코프로비엠, 삼성전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진단 잘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 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